대표님,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앞서 제가 말한 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추격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이제 좀 여론을 돌아섰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당원이 마이산이라고 전북에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김문수 후보 뒤집어지기 전에 지난해 있는 거. 이제 갔는데 한 600명 갔죠. 그래 이제 워크숍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쌍권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떨어져도 김문수 후보 지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결을 했어요. 네. 그래 밤에 와서 보니까 이 갑자기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상식을 가진 당원들이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이 소위 지지자들이 반감이 되게 심하다가 네. 국민의힘 당원에 의한 정상화를 보면서 그래도 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구나. 뭐 이런 거를 보고요. 또 하나는 지지율이 이제 11% 차이 정도 나잖아요. 이번에 네. 한길에서 했는데 그것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로 이제 새로 부활한 남다음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고, 리얼미티가 7월 7일 날 8일 날 조사를 했는데 20% 차이 났어요. 51대 네. 이재명 51대 김문수 31 20% 차이 났는데 거의 11%면 10%를 따라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지만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단독 플레이를 보다가 어쨌든 뭐 기획된 건 아니지만은 김문수의 탄압받는 모습과 또 자생 부활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이 좀 보인다. 이런 이제 지지층들이 늘어났고, 네. 어제 오늘 이제 대구하고 울산 이제 지금 부산에서 이제 자갈시장에 사고 있는데 이게 물론 영남권이지만은 엄청 인파가 모였습니다. 오. 사실 오늘 저는 울산 보고 놀란 게 서문시장보다 더 모였어요, 울산이. 그래요. 이거는 보통 서문시장이 최대 인구를 모으는데 뭐 울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거 분위기가 영남에서부터 잘못하면은 강남을 치겠구나. 옛날 선거할 때 누가 대통령 선거할 때 광주가 영등포를 먼저 치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대구가 강남을 먼저 치는지 이 두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어제 결과로는 이 영남권 바람이 강남을 먼저 때리겠다. 그건 이제 보수 결집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후보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번 대선은 그냥 3파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도 조금 빠르게 이제 추격하고 있지만 또 주말 사이에 김문수 후보 일이 있었던 동시에 이준석 후보도 조금은 몸값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사실 공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페이스메이커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네. 선거라는 게 이준석 후보가 없는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양자구도는 현재로서는 55대 뭐 한 49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게 유권자들이라는 게 이재명이 55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준석이 빠졌을 때 그래 나오면은 이게 선거가 기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소위 보수 메이저 언론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뭐 단일화해야 된다. 물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준석 후보가 계속 같이 띄워줘야 된다. 어디까지 띄워줘야 되느냐? 이재명이 45로 내리고, 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 초반으로 갈 동안은 띄워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거의 9에서 10%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뒤집는다. 그렇지 않고 1대1 구도로서는 저는 뒤집을 수가 없는 구도가 온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이 역할이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저는 정반대로 보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그게 결국은 선거 구도가 1대1 구도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단일 구도로 몇 년을 해가왔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막 돌았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구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대통합을 해야 되고 빅텐트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고 수로 따져보면은 그게 이제 전략이잖아요. 수로 따져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바람은 막았어요. 이번 그 김문수 사태, 한덕수 김문수 사태로 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내란 탄핵 바람이 막혀버렸다고. 이 사태 일주일 동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내란 탄핵 사태를 막았는데 그 다음에는 구도잖아요. 구도가 1대1 구도는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양강의 일약의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제3의 후보가 같이 이준석이 같이 띄워주는 구도가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빅텐트도 치고 뭐 이준석 후보를 껴안아야 된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지 아니지만은 선거의 단기 전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전의 전략은 굉장히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의 약진을 좀 기대하고 뭐 저야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지만 약진을 좀 기대합니다. 아니 의원님 개혁신당 계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지금 사실 뭐 협력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좀 강단 있게 말하고 있고 우선 개혁신당의 첫 목표는 15%를 찍는 건데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뭐 정치적 기반 명분을 스스로 차버린 거죠. 특히나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 절대 다수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은 정당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뒷방으로 좀 가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그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뭐 이재명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명분이 일단은 없다. 저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헌과 탄핵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그 이후에 뭐 텐트가 크든 작든 뭐 그게 파라솔이 되든 어쨌든 뭐 한 군데 들어가지 안 그러고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방금 조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게 이준석 후보가 뭐 좀 띄주는 게 열심히 띄준 게 낫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건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김문수 간에 뭐 정말 지난 주말에 현란하게 뭐 자고 나면 뭐 완전히 뉴스가 바뀌어가지고 그 전날은 뭐 알고 있던 게 다 헛방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진정 김문수를 애정하고 국민의힘은 뭐 죽었다 깨나도 찍겠다 하는 사람 말고 야 이래까지 하는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냐라고 해서 실망을 하고 이번에는 막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아예 투표장을 안 가든가 안 그러면 사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뭐 이재명 한번 찍어주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1대1 대결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버티고 열심히 하고 양쪽 다 까지고 하면은 이게 일종의 저수지 효과라고 바로 강으로 안 가고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가다 놓고 있어서 어느 국민의힘 혹은 김문수 후보 쪽에 그 실망을 한 그런 표가 이쪽에 마이너스 된 게 절로 플러스가 안 되고 이 가운데 이준석이라는 저수지에 있어가지고
방금 조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일 날 아마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12일부터 그날 등록하고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된 거죠.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온 게 한길 리서치 이게 11일, 12일 날 지금 한 건데 네네. 그 전날 5월 10일 날 또 한길 리서치가 한 게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숫자만 1000명입니다. 요건 11일, 12일은 1500명이고 그걸 보니까 5월 10일 거는 김문수 후보가 28.6%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한 거에 비해서 약 10%가 적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4.8에서 49.5로 올라갔고 이제 표의 결집이 양쪽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집의 정도가 10일까지는 도대체 누구냐, 한덕수냐, 뭐 김문수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후보 내냐 못 내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 28.6%가 나왔는데 이제 11일, 12일 되면은 이제 어쨌든 후보 등록하고 뭐 피투성이가 됐건 어쨌건 2번은 김문수다라고 되니까 이제 결집이 빡 일어나가지고 하루 상간에 한 10%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가 이게 지금 무선 ARS RDD 방식인데 비교적 그 전화 면접보다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전화 열심히 좀 받아주세요라고 그 당원들한테 그때 부탁하는 거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자 위주로 이걸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힘 지지자 혹은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좀 망설이고 아이씨 막 귀찮다라는 사람이 아마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뭐 저 정도 이거 보태면은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 확 올라갈 거고 그거 아니고 질의멸렬하고 토론에서 완전히 버벅대고 뭐 그래 하면은 뭐 좀 물 건너가기 힘들고 근데 이번 선거가 진짜 변수가 거의 없는 선거예요. 지금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뭐 기껏 변수라 그래봐야 이재명 후보의 설화, 실수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김문수 후보 같으면 뭐 토론회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계엄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거기다가 빅텐트가 됐건 뭐 스몰 텐트가 됐건 뭐 텐트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변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름도 안 적힌 운동복을 입고 막 댕기는 거 아닙니까? 네. 운동원들이 참 얼마나 처참합니까? 한심하고. 그런 만큼 뭐 사직생의 각오로 열심히 뛰어야 될 건데 어쨌든 저한테 주셨던 이준석 후보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다라고 그게 이제 선거 비용 100% 환급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15% 되면은 뭐 이제 다 환급 받고 하니까 뭐 지금 저 큰 문제가 지금 비용 부족 문제가 큰 문제가 없어질 건데 대외적으로도 야, 이 정도면 확실하게 딱 교도보를 만들었다라고 될 거니까 역시 이준석 후보는 모두까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민의힘 또 민주당 모두까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시대는 같다. 이재명 같이 보내자. 이런 걸로 지금 열심히 뛸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제 완승을 만들어주지 않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가능한 걸로 보이고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제 큰 변수는 없다.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TV 토론회가 조금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TV 토론회 하니까 또 진짜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사실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말빨이 조금 부족해요.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매력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TV 토론회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칼을 갈고 있다고 들어서 지금 18일 날 있을 첫 토론회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토론회 전에 대강 좀 김문수 후보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탄핵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 뭐 네. 솔직히 말해서 윤상현 의원하고 친해서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정확히 TV 어떤, 토론 네. 전에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가겠느냐.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뭐 본인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18일 TV 토론 전에 입장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뭐 그렇게 대강 저도 얘기를 좀 들은 면이 있는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우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구미 갔어요. 네. 거기에 박정희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김문수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고향 가서 김대중이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화예요. 이게 아마 지금 아직 덜 알려져서 오늘 일이니까. 그런데 구미 가서 박정희라는 전 대통령이라고 쓰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김문수하고 이름 똑같죠. 김문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성 가산점제 출산 가산점제 내 가지고 또 뭐 선대위에서도 뭐 사퇴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은 이제 설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은 지금 시작을 김문수 후보는 100m 중에서 30m 뒤에서 뛰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막 죽을 각오로 뛰어가려드는데 민주당은 다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기서부터 아직 이제 하루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틀째 아닌가요? 지금 벌써 설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망언집을 내고 그렇게 망언집을 내니까 국민의힘에서 요즘 국민의힘도 아니야. 오프와 유튜버들이 바로 이재명 망언집을 같이 냈어. 같이 내니까 이게 망언 정도가 아니고 김문수 망언하고 이재명의 망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내면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김문수 후보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이제 이번에 상식적인 당원들이 비상식의 지도부를 몰아냈잖아요. 네네. 지도부의 결정을 뒤집었잖아요. 이번 선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국민이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상식의 국민이 비상식의 이재명의 싸움. 맞는 두 번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을 엄청 열받게 했다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자발적인 청년들이 뭐 탄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2030의 움직임이 간단치 않습니다. 선거에서요 2030이 6대4로 되면은 질 수가 없는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의의 2030이 네. 불의의 이재명하고 싸운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김문수는 벌써 첫 행보부터 시장 행보 가잖아요. 여기는 무슨 뭐 빛의 혁명인가? 뭐 이래가지고 광화문에서 했어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다르죠.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생긴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몰랐던 서민의 모습이나 또 꽃꽃 김문수, 청년 김문수,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많은 그런 어떤 그 감성이 풍부한 김문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민초. 네. 우리 민초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네.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독권 민초들이 기독권의 이재명하고 싸운다. 이게 세 개의 프레임이 딱 벌써 갖춰졌어요. 네. 그래 되면은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의 이 싸움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관점을 해야 될 게 이틀 지난 시점에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이게 네. 뭐 10% 가까이 붙었어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18일 토론하기 전에 제일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 다음에 이 보수들의 이 소위 민낯들을 나타내는 보수들이 어쨌든 봉합이 되고 있잖아요. 영남에서 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영남에 간 이유가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 지금 무너져 버린 민심을 먼저 추스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처음에 전략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앞섰다. 그러면서 18일 되기 전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40대 돌입한다. 40대 돌입한다. 40대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는 정말로 모릅니다.